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10일 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성중 통합당 과기통신위원회 간사 그리고 조명희 헌화 의원은 10일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방통위원장,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권경의 변호사가 폭로해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취재 결과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악연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청와대의 정무수석을 지냈던 전병헌 전 수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으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 출신 윤모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한상혁 변호사는 아무래도 여권과 친분이 있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 이 여권의 외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보좌관을 수사하는데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한동훈 검사장은 이 외압에 항의하면서 사표를 쓰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권력 쪽에서 보면 상당히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살아있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했지만 이미 죽어버린 권력, 즉 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서도 앞장선 인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과의 악연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 이유로 지금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한상혁과 한동훈, 한동훈과 한상혁, 어떤 악연이 있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한동훈 검사장의 일화는 문재인 정권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라고 했지만 얼마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방해를 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자신이 변호를 맡았다가 수사가 강압적이라고 비판한 사건에서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이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앙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혹 때리다가 혹 붙인 셈입니다. 자,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은 2017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차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획재정부 전직 고위관부 A씨를 소환하는데 외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한상혁 위원장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권경의 민변 출신 변호사가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경의 변호사의 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이 수사,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의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을 수사하는,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로는 충격적인 수사였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구나. 청와대의 수석급 인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여권으로부터 이 A씨를 소환하지 말라는 요구가 수사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재부 전직 고위간부 A씨를 소환하지 말라, 이런 요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요구가 반복되자 한동훈 검사장은 세 차례 대검 지휘부를 찾아서 강력히 항의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A씨를 소환 못하면 바로
휴가 내고 사표를 쓰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사표를 쓰겠다고 한 날 저녁 A씨가 자진 출두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이만큼 기계가 있었던 검사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한상혁 위원장은 이 사건에서 전병헌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윤모 씨의 변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윤 씨는 롯데 홈쇼핑을 압박해서 2015년 e스포츠 협회에 3억 원을 후원하도록 하고 이 중 1억 1천만 원을 영구 용역 등 형태로 자금을 세탁해 빼돌린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이렇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 상당히 중형입니다. 이 수사를 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500만 원어치 기프트 카드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후원금을 받도록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장에는 전병헌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이던 2017년 7월 A씨에게, 기재부 전직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e스포츠 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자고 요구한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자, A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적시해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6일 방통위 출입 기자단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검찰의 강압적 수사 행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동훈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자, 권경의 변호사와 통한 배경을 설명하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3차장을 할 때의 수사 기법을 보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한상혁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자기가 변호하던 전병헌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 씨 입장이니까요. 그렇지만 윤모 씨는 1심, 2심 다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이 그렇게 판결하지 않겠죠. 근데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자, 수사팀 관계자는 말합니다. 비서관 출신 윤 씨는 1심 형량이 2심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법정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사안인데 자기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을 방통위원장이 공공장소에서 기자들에게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라는 권력에 앉으면 자기가 과거 변호사 시절에 수임했던 사건에서 자기가 졌는데 그때 담당 검사 사표 쓰겠다고 외압에 맞섰던 한동훈을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건지. 물론 권경의 변호사의 주장처럼 한동훈을 내쫓겠다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되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불편한 감정을 가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과거 패기 있는 태도가 다시 한번 공개됐습니다. 이거 보면 뭐 의인입니다. 의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 씨를 수사하면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표 쓰겠다고 했던 한동훈. 이런 한동훈을 쫓아내려는 일부 권력층.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모 혐의를 입증도 못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 과정에서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을 키워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